신종플루가 왔을 때 26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난리치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독감보다 좀 약한 거잖아요, 사실. 예, 메르스 치사율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부 정치권과 SNS 등에서 이게 엄청나게 과장된 수치다. 심지어는 사실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전 세계적으로 치사율이 40%가 넘는다고 알려졌었죠. 그래서 너무 차이가 커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일단 치사율 1%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 독일 본대학의 드로스텐 교수와 사우디 보건부 차관을 지낸 메미시 박사팀의 연구였는데요. 예. 2012년부터 1년 동안 사우디에서 확보한 만여 명의 혈액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 0.15%인 15명의 혈액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사우디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되니까요. 이를 가지고 추산을 한번 해보면은 메르스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만여 명.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메르스에 걸린 적이 있거나 원래 메르스를 이길 수 있는 체질인 사람이 그 정도는 되겠다 했던 거죠. 예. 바로 여기까지가 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4만 명이라는 숫자를 바탕으로 치사율을 새로 계산했다. 분모를 바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예, 새로 계산을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많은 매체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치사율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확 떨어질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어떤 설명이었는지 그중에 한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 4만 명 중에서 447명이 숨졌다면 예. 고작 1.1%, 그러니까 폐렴 치사율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위험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원래는 사우디의 메르스 치사율을 계산할 때 확진자 1,016명 중에 사망자가 447명이라고 해서 저렇게 44% 정도가 나왔던 건데요. 예. 논문 내용에 따라서 감염된 적이 있는 걸로 보이는 사람 수가 4만 명이라면은 자, 이렇게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모가 바뀌어서 실제 치사율은 1.1%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일부 단체나 정치권에서는 그동안의 치사율이 과장됐다. 노인 폐렴 치사율보다도 낮고 독감 수준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예.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40%라는 그런 치사율은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됐지만 예. 1%대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급격하게 좀 떨어지면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말이 맞느냐라고들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어떤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국내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일단 이 치사율 1%라는 거는 감염의학의 기본을 무시한 셈법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건 좀 오류인데요. 논리 오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논문은 이 바이러스의 병응성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걸린 사람이 얼마나 죽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크게 다른 개념을 몰라서 행동하거나 알면서 희석하거나. 예. 예, 임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면요. 감염의 진행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은요. 그다음에 그중 일부가 감염이 되고요. 예. 또 그중 일부에게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발병이라고 하죠. 예, 예. 또 그리고 이 중 일부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단계, 발병에서 사망 단계로 얼마나 가느냐를 치사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예.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서 확진 판정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망한 사람의 수가 치사율의 정의인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분모를 확진자 수로 하지 않고요. 이 중간 단계를 그냥 건너뛰어서 감염자 수, 그것도 추정치로 하면은 치사율 1%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예. 자, 이렇게 따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어릴 적 그냥 앓고도 넘어갔던 바이러스 질병, 뭐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그냥 0%로 떨어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예. 아까 그 그림으로 이렇게 하니까 금방 이해가 가는군요. 근데 그러면 독일 연구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는 겁니까? 예, 또 지금 하나 이제 매체에서 나왔던 내용 보실 텐데요. 예. 이것처럼 이런 셈법에 의해서 치사율은 한 자릿수 혹은 1%까지 떨어진다는 내용을 독일 연구진이 이렇게 밝혔다고도 전해진 바가 있는데 예.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연구의 목적은요, 낙타와의 접촉 여부를 알 수 없는 1차 감염자의 감염 경로를 이렇게 더 잘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죠. 예. 그 이상, 그러니까 치사율에 대해서는 논문을 찾아봐도 분석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스텐 교수에게 저희가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봤는데요. 예. 대답이 왔습니다. 논문에 나온 숫자, 그러니까 4만 명이 감염자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숫자는 맞지만 이를 가지고 치사율에 대한 결론까지 내릴 수는 없다. 이런 예. 답변이었습니다. 논문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예,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보면은요, 이 사망자 소식이 전해져서 또 한국의 메르스 치사율 8%를 넘지 않았습니까? 예. 의료 수준이나 뭐 환자 관리가 사우디보다 잘 돼 있어서 치사율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메르스는 여전히 전염력이 높고 또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예. 분명히 과도한 공포감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치사율 1% 질병이라면서 경계의 목소리를 선동으로만 치부해서도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예.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